오늘의 이야기, 사탄의 숭배자들이 벌인 잔혹한 연쇄 살인사건. 일부 데이비드 버코이츠. 데이비드 버코이츠는 사탄을 숭배한다는 명목으로 44구경 리볼버 총으로 6명의 사람을 살해하였고 8명 이상의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경찰을 따돌리며 살해를 저지른 그는 평범한 24살의 우체국 직원이었습니다. 체포된 그는 당시 정신이상을 빌미로 감형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재판에서 인정이 되지 않아 사형이 금지된 뉴욕 법원은 그를 365년형을 선고합니다. 버코이츠는 복역 중 자신에게 살인을 지시한 이웃집 악마계의 이야기는 자신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밝히게 됩니다. 그렇게 셈의 아들이라는 연쇄 살인사건은 버코이츠가 구속 수감되면서 끝나는 듯 보였으나 1985년 3월 27일 셈의 아들 사건과 유사한 살인사건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나이트 스토커라 칭한 리처드 라미레즈는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다수의 살인과 성폭행, 유괴 등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으로 주로 밤에 활동을 하여 나이트 스토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는 데이비드 버코이츠보다 잔인하게 사람들을 살해했으며 13명 이상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어린 시절 7명의 아이들 중 막내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는 학대를, 어머니에겐 버림을 받게 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청소년기부터는 각종 약과 범죄에 노출되면서 공격적이고 잔인한 성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은 범죄를 후회하지 않는 사타니스트, 즉 악마를 숭배하는 사도로 자신의 범죄는 죄가 아님을 말하고 다녔으며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여러 범죄를 일으키게 됩니다. 라미레즈의 초기 범행은 절도와 도둑질로 시작하였지만 점차 그의 범행 강도는 높아지게 되고 1984년 6월 28일 79세 여성 제니 빔코우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칼로 난도질하여 살해한 뒤 귀중품을 챙겨 도망가게 됩니다. 당시 사건 현장을 본 경찰들은 제니 빔코우의 몸에는 수십 개의 자상이 나 있었으며 그녀의 목은 반쯤 잘려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시신의 훼손이 잔인하여 수사 초기에는 원한에 의한 범죄도 염두에 두었지만 79세 할머니가 이런 죽음을 맞이할 원한을 가지를 만무하여 주변의 범죄자들을 수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라미레즈의 첫 살인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첫 살인부터 잔혹성을 보인 리처드 라미레즈는 경찰들도 자신을 찾지 못하자 범죄에 대한 자신감과 살인에 대한 희열을 느끼며 소소한 범죄를 저지르며 일상을 보냅니다. 첫 살인을 한 지 8개월 뒤인 1985년 2월 21일 라미레즈는 살인에 대한 충동을 참지 못하고 여성 둘이 사는 집에 침입하게 됩니다. 늦은 저녁 자매로 보이는 여성들이 사는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한 라미레즈는 자고 있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여 성폭행한 뒤 칼로 난도질하여 죽입니다. 시신의 몸에는 수십 차례 칼로 내려친 흔적 등이 발견되었으며 마치 장난을 치듯 시신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라미레즈는 이후로 칼, 망치, 총 등 여러 도구들을 사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살인을 하였고 그의 살인에 대한 집착과 방법은 정교해지고 잔인해져 갔습니다. 특히 살해 대상이 여성의 경우는 성폭행을 한 뒤 살해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고문을 하거나 시신을 훼손하는 등의 잔인성을 보였습니다. 라미레즈의 살인에 대한 충동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부터 잔인성을 보인 라미레즈는 점차 살인에 대한 주기가 빨라지고 있었고 그의 살인에 대한 희열과 충동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1985년 3월 27일 라미레즈는 창문을 통해 나이든 부부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부부를 팔과 총으로 살해합니다. 남편의 시신에는 여러 번 칼로 찔린 흔적과 왼쪽 가슴에는 알파벳 T 모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남자의 눈은 칼로 도려내져 검은 구멍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침대 머리 위에는 악마 숭배의 상징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악마 숭배의 상징을 통해 데이비드 버코이츠와 연관성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악마 숭배자들을 통한 살인 등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미레즈가 남긴 악마 숭배자 표식으로 인해 라미레즈도 악마 숭배자들의 그룹의 일원이지 않을까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후로도 라미레즈는 경찰들의 수사망을 따돌리며 계속 살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살인에 대한 갈망은 약에 의한 환각과 사탄 숭배에 대한 망상으로 더욱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던 라미레즈의 잔혹한 살인 행각은 1985년 8월 24일 데이트 중인 커플을 습격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당시 데이트 중이던 커플을 발견한 라미레즈는 남자의 머리에 세 발의 총을 쏘아 죽인 후 겁먹고 있던 여자를 성폭행한 뒤 나는 사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게끔 협박하였으며 더 이상 귀중품이 없다는 여자에게 사탄에게 맹세하라는 말을 하며 여자를 폭행합니다. 라미레즈는 여자를 죽이지 않고 그녀에게 나이트 스토커가 왔다 갔다고 전하라며 자신의 유명세를 뽐내듯 말하곤 그들의 흰색 도요타 카롤라를 훔쳐 달아납니다. 라미레즈는 훔친 흰색 도요타를 타고 도망가다 차에 기름이 떨어지자 길가에 차를 버리고 버스로 이동합니다. 이후 여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라미레즈가 훔친 흰색 도요타 카롤라를 수배하여 도로에 버려진 차를 발견합니다. 버려진 차에서 지문을 입수한 경찰은 범죄자들과 지문을 대조하여 라미레즈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되고 라미레즈의 사진이 전국에 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수배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로스앤젤레스와 애리조나 등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마치 경찰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수백 명의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라미레즈를 검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버스터미널에서 경찰 앞을 태연히 지나가는 라미레즈를 알아보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을 무시하듯 터미널을 돌아다니던 그를 알아본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라미레즈는 자신을 알아본 시민들이 자신을 쫓아오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도망가던 라미레즈를 끝까지 추격하여 버스터미널 외곽에서 잡게 됩니다. 시민들에게 붙잡히는 과정에서 라미레즈는 집단 구타를 당하게 되고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에 의해 겨우 목숨을 건지드립니다. 경찰이 조금만 늦게 도착하였다면 라미레즈는 시민들에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라미레즈는 경찰의 추격을 따돌리려는 듯 머리를 깎고 더러운 옷을 입고 노숙자처럼 행동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미레즈를 검거한 경찰은 그가 저지른 수많은 살인사건들에 대해 자백을 받은 뒤 그를 재판에 넘깁니다.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로스앤젤레스 교회를 중심으로 무차별적으로 민가를 습격하여 폭행, 강간, 강도 등을 저지르며 13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나이트 스토커 리처드 라미레즈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최고 보안 등급 교도소 생 퀸틴 주립교도소로 이송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도 라미레즈의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고 그는 교도소에서 2013년까지 독방에서 편안하게 복역하다 림프종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라미레즈는 난폭하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많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학자들은 그가 경찰에 잡히지 않은 이유는 범죄에서 보인 잔혹성과 과시적인 성격과는 다르게 매우 치밀하고 지능적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미레즈는 도망 중인 와중에도 신문이나 뉴스 등을 살펴보았고 경찰과 언론의 동태를 항상 파악하고 있었으며 자신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의 수사 방식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치밀함으로 인해 오랜 기간 잡히지 않고 범행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범행 현장에 남겨진 신발 자국을 언론에서 떠들자 이후의 범행에서는 신발 자국 또한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1년 동안 잡히지 않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그의 지능적 범죄와 치밀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경찰은 마지막 사건 전까지 제대로 된 라미레즈의 지문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잘생긴 외모로 당시 그를 추종하는 여러 팬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많은 팬레터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잘생긴 외모와 범죄에 매료된 많은 여성들이 그와 결혼하길 원했고 그중 열렬한 추종자인 도린 리오이라는 여성과 옥중 결혼식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도린 리오이는 가족과 의절을 하고 살해 협박을 받으면서도 라미레즈는 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미치광이 살인자를 왜 좋아하냐는 질문에 잘생긴 외모의 라미레즈의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가 인생을 망치게 되었으며 만약 그를 제대로 이끌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착한 사람이라는 개소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튼 그 수많은 정신 나간 것들 중 한 명과 결혼한 라미레즈는 그가 병에 걸려 죽을 때까지 도릴리오이와 법적 부부였다고 합니다. 사탄의 숭배자라 불렸던 나이트 스토커 리처드 라미레즈, 셈의 아들 데이비드 버코비치, 이 모든 연쇄 살인자들은 모두 사탄의 숭배자를 자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교도적 컬트 집단인 맨슨 가족의 리더 찰스 맨슨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찰스 맨슨은 맨슨 가족이라는 히피 집단의 리더로 여러 건의 살인과 범죄로 복역 중이었으며 맨슨 패밀리가 데이비드와 라미레즈에게 살인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맨슨 패밀리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는 찰스 맨슨의 교리와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이교도적 컬트 집단이었습니다. 찰스 맨슨은 자신의 철학을 헬터 스켈터라고 명명했는데 이는 비틀즈의 노래 제목을 빌려온 것으로 맨슨은 이를 인종 전쟁이 일어나는 종말론적 시나리오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사이비적 집단의 리더로 활동한 찰스 맨슨은 여러 장의 음반도 내는 듯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명해지면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맨슨 가족이라는 집단을 만들어 잔혹한 범죄를 일으켰고 사탄 숭배를 핑계로 살인까지 저질렀다는 거였습니다. 맨슨 가족에게 사주받았다는 데이비드 버코워츠와 리차드 라미레즈의 진술도 있다고 하나 공식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찰스 맨슨 역시 연쇄살인으로 복역하였고 2017년 그의 나이 83세로 교도소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됩니다. 찰스 맨슨은 죽기 전까지 9장의 음반을 발매하였고 교도소에서 배운 기타 실력도 수준급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명한 마릴린 맨슨의 이름도 찰스 맨슨이라는 이름과 마릴린 먼로의 성을 합쳐 만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찰스 맨슨은 히피 문화와 컬트 문화의 리더로 당시 여러 부분에서 영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잔혹한 연쇄살인범을 추앙하고 그를 동경하여 이름까지 가지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에게도 연민을 느끼는 것일까요? 잔혹하게 살해된 죽은 이들은 잊혀지고 그들을 살해한 나쁜 놈들은 오래 잘 사는 것 같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와 2부에서 소개한 셈의 아들과 나이트 스토커는 모두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넷플릭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형자들과 악질 범죄자들이 인류 발전을 위해 의료 연구용 실험체로 지원되는 그날을 기도하며 전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재미있으셨다면 없으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여러분들, 그럼 안녕.